자기소개를 아까 했으니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 신문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전 세계 한 3분의 1 정도로 여행을 해봤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호주에서 한 5년 반 정도 살다가 왔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좀 많이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식습관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노자라든가 손자병법이라든가 종회기원이라든가 뭐 이기적 구조자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일반인들이 흔히 읽지 않는 좀 난해한 책들, 그런 책들을 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읽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스포츠 영향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뭐 채식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지중해 다이어트라든가 뭐 원시인 다이어트,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뭐 카니버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다 뭐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 관련된 서적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스포츠 영양학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결론을 내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약간 기존에 알고 계시던 얘기들하고 좀 다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이게 스포츠 영양학에서 가르쳐주는 방식들인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가셔가지고 PT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이런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기초대사량의 활동량을 해서 1.5배에서 한 2배 뭐 이 정도로 곱하면 대충 한 2,000kcal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4끼 아니면 뭐 많게는 5끼 나눠가지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눌 때 기준이 못하는데 탄수화물 5, 단백질 4, 지방 2의 비율로 구성을 해가지고 먹으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탄수화물이 1g에 4kcal의 에너지가 있대요. 그런 걸 막 곱해가지고 곱해보시면 탄수화물이 50%니까 250kcal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고구마 200g이면 250kcal니까 고구마 200g, 그리고 닭가슴살 뭐 125g 뭐 이런 식으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지방이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으니까 나쁜 지방은 먹으면 안 된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지방, 뭐 치킨이나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좋은 지방, 뭐 저런 견과류라든가 아니면 뭐 오메가3 뭐 그런 것들을 평소에 먹지도 않는 사람한테 막 억지로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지방에 대한 건 뭐가 있냐면, 저는 뭐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이런 게 없고, 자연에 존재하는 지방은 우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저는 적당히 먹어주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지나치게 섭취를 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방도 적당히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드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뭐 삼겹살이나 족발이나 이런 거 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너무 과하게 드시지만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과유불급이라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나친 거는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이 똑같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이든 당분이든 적당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식단 관리법 중요한 포인트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식하는 거. 소식이라는 게 저는 만병의 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식을 하시는 게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인데, 제가 주장하는 소식은 무조건 조금 먹는 소식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에 비례해서 적당하게 자기가 맞는 만큼 먹는 게 제가 생각하는 소식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굳이 4끼, 5끼를 먹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트레이너들이 저렇게 시키는 이유가 본인들이 4끼, 5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똑같이 4끼 먹으라고 5끼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3끼만, 원래 대부분 3끼 먹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3끼만 잘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요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규칙적인 식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떨 때는 많이 먹었다가 어떨 때는 조금 먹었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많이 먹을 때 조금 먹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자꾸 저장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체지방이 붙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자분들 특히 다이어트 한다고 막 쫄쫄 굶다가 입 터져가지고 막 많이 먹고 또 쫄쫄 굶다가 많이 먹고 이거 반복을 하다 보면 먹는 게 워낙 없으니까 말랐는데 배만 나오거든요. 그런 게 마른 비만인데 마른 비만의 원인이 불규칙하게 먹는 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는데 뭐 2교대 근무도 해보고 3교대 근무도 해보고 뭐 밤에 야간에 일하는 야간 근무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규칙적이라는 거는 뭐 6시에 먹고 12시에 먹고 그 다음에 뭐 5시에 먹고 이거를 정확하게 정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보통 아침에 기상을 해서 뭔가를 먹게 되면 그걸 한 끼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한 대여섯 시간 간격으로 한 번 더 먹고 대여섯 시간 간격으로 한 번 더 먹고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하루에 3끼 정도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규칙적인 거예요. 그냥 끼니를 거르지 않고 좀 최대한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드시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규칙적인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3가지고 그 다음에는 네, 일반식을 드시는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데 살을 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기준을 만들긴 해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탄수화물, 채소, 고기 이렇게 따로 나눕니다. 고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상관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인데 돼지고기 삼겹살을 드셔도 상관없고 가금류, 닭이나 오리 이런 거에 계란도 같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생선은 고등어나 갈치나 요즘 많이 먹는 참치향, 연어에 지방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새우라든가 게나, 오징어, 아니면 조개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에 계란이랑 콩류나 두부 이런 것처럼 콩으로 만든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가끔 대체해서 드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완전히 대체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즈도 같이 넣어요. 치즈도 같이 넣는데 치즈에 지방이 많지만 단백질 함량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치즈도 고기 대신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우리 그 슬라이스 치즈 마트에서 파는 그 치즈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치즈예요. 응고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치즈거든요. 진짜 천연 발효한 치즈가 아니고 그런 치즈 말고 정말 천연 발효해서 만든 천연 치즈 그런 거는 고기 대신 드시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걸 채소랑 탄수화물을 2개를 따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있어요. 혹시 채소에 탄수화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채소에는 탄수화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채소는 제가 탄수화물이라고 따로 해놓은 거 쌀이나 밀로 만든 밀이나 아니면 모든 곡류들 그리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과일을 제가 이쪽으로 같이 먹거든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채소에 비해서 탄수화물 함량이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고 상대적으로 섬유질이나 무기질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따로 구분을 하는데 현대인들의 식단을 보면 이게 거의 70%, 80%, 60%, 70%이 정도 되고 얘는 10%, 20%, 얘도 한 10%, 20% 그렇게밖에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고 문화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얘네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 쌓아서 많이 주는데 많이 준 것도 이것도 많이 준다고 되게 행복해. 그러니까 그냥 싼 거 많이 먹으라고 막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섭취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의 섭취를 30% 정도로 줄여주고 채소의 섭취를 한 30% 정도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섭취, 고기의 섭취를 좀 더 늘려줘서 내가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체지방은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꼭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그냥 일반인들도 이것만 해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대신에 이것만 적당히 비슷하게 맞추시면은 식사를 드시는 음식은 뭘 드시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장에 요거를 예를 표시를 해놓은 건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그래서 아까 그 원칙을 지키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소식이 자기 근육량에 비례해서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근육량을 골격근량을 한 40kg 정도를 유지를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운동을 처음 하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의 근육량의 거의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반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대부분 이제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과체중이고 체지방을 줄이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 끼에 탄수화물 100g, 채소 100g, 고기는 100에서 오히려 좀 더 많게 한 150g 사이를 3끼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30kg 정도 나오거든요. 그 골격근량이. 그래서 내가 좀 여유 있게 운동하면서 살을 빼겠다 하면 이 정도 맞추시면 돼요. 150g, 150g, 100에서 200g. 근데 남자분들도 내가 지금 많이 체지방이 많고 좀 살을 좀 빨리 빼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에 맞춰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드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kg 정도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기준이에요. 40kg의 근육량을 유지를 하려면 새끼 가지고 사실 좀 부족합니다. 내가 근육량을 유지를 하면서 체지방을 낮게 유지를 하려면 새끼로 많이 먹으면 좀 체지방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0g 이렇게 기준을 맞춰가지고 4끼를 먹는데, 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 200g을 맞춰서 먹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100에서 200g 사이를 적당하게 비슷하게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고기는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200g이 얼마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200g. 밥 200g. 그렇죠. 햇반 하나가 보통 200 아니면 210 이렇게 나오고요. 요즘에 옛날에는 식당 가면 밥 이렇게 쌓아줬는데 요즘엔 딱 잘라주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가 딱 200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밥을 딱 한 공기를 먹어요. 그래서 한 공기 이상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한 봉지가 딱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면 하나만 딱 끓여 먹지 거기에 뭐 밥을 말아 먹거나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여자분들 아니면 남자분들도 당연히 양을 반 정도 줄여서 드시라는 얘기니까 밥은 반 공기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저보다 키도 더 크고 이러시는 남자분들 막 190cm씩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더 양을 더 늘려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시면 저걸 기준으로 드시면 맞으실 거예요. 요거를 목표로 드시면 되고, 요 이제 기준만 맞추시면은 뭘 드신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걸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내가 밥을 100g 먹고 삼겹살을 150g 먹으면서 채소, 김치 있잖아요. 김치가 정말 최고의 건강식이에요. 채소로 만들어서 섬유질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무기질도 풍부한 데다가 유산균도 풍부해요. 최고의 건강식이라 요즘에 막 외국에서 오히려 김치의 날 만들어가지고 막 먹고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한국 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저보고 이거 나트륨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나트륨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 끌고 나가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드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드시면 제 기준에는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자, 라면을 반 개를 끓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늘리기 위해서 뭐 새우나 오징어 이런 걸 좀 넣고 김치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 기준에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족발을 먹을 건데 족발을 한 150g 먹으면서 쌈채소랑 김치랑 있을 거고 당연히 같이 먹으면서 막국수를 100g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제 기준에는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이게처럼 빵에다가 채소에다가 계란 하나 2개 넣어서 같이 먹는다. 이러면 이것도 다이어트 식단이고, 자 스테이크를 150g을 구운 다음에 샐러드랑 감자튀김 100g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제 기준에는. 그리고 보통 술 드실 때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감자탕에다가 고기 한 150g에 우거지하고 감자, 수제비 이런 거 해가지고 적당히 드시면 이것도 제 기준에는 다이어트 식단이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데 비율이랑 양만 조절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뭘 먹든 상관이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한테 PT 받으신 회원님들한테 뭐 드셔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양 조절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치킨인데, 우리 다이어트 한다면 치킨 못 먹게 해요. 그죠?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보면 얘가 튀김옷이 탄수화물에다가 지방이에요. 그죠? 근데 지방인데 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먹으면 안 되는 나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큰일 난다고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얘 기껏해야 퍼센트 따지면 한 20-30%밖에 안 되고 얘는 70% 80% 돼요. 고기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을 구워 먹잖아요. 그것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드셔도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치킨 먹고 살죠? 너무 많이 먹어요. 1인 1당을 하고 1인 1당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치킨에 곤치즈에 감자튀김에
콜라에, 맥주에, 소주에 같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절대 치킨을 먹어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킨을 드시더라도 그냥 양조절만 적당히 잘 하실 수 있으면 드셔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렇고 근데 요즘에 설탕이 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설탕이 왜 안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설탕이 왜 안 좋을까요? 당이 설탕이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설탕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아까도 제가 저희 이제 인간의 몸이 한 10,000년 전 원시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진화적인 관점에서 10,0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인간의 생활 방식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하는 속도가 우리 생활 방식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설탕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이제 원시인들을 생각해 보면 음식을 구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과일이나 이런 걸 따먹게 되면 생존할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다한 음식을 먹으면 생존 기전으로 우리 기분이 좋게 해서 얘를 더 많이 찾아 먹게 만드는 그런 생존 기전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 걸 먹으면 도파민을 분비해가지고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고 더 걔를 더 찾아 먹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현대인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게 뭐냐면 설탕은 써있는 것처럼 당분 외에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섬유질이나 물이나 비타민이나 수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혼란을 일으켜요. 내가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을 먹은 양에 비례해서 영양분들, 섬유질이나 물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 건강해져요. 근데 설탕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게 분명히 에너지가 들어왔고 뭔가 단 게 들어왔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섬유질이 100g 필요해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분비를 계속해서 계속 허기게 만들어요. 야, 더 먹어봐. 이렇게 호르몬 분비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도파민이 분비가 기분 좋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니까 뭔가 먹고 있는데 계속 허기는 치고 기분 좋으니까 더 먹고 싶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탄수화물 중독의 진짜 원인입니다. 단순히 당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진짜 탄수화물 중독의 문제라 설탕이 나쁜 거는 마약처럼 작용을 하면서 우리 뇌를 교란시켜요. 그래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제가 회원님들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거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저는 음료수가 아예 없어요. 그냥 생수만 딱 있어요. 생수 외에는 아무런 음료수를 저 애초에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끊어주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이미 양념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탕을 아예 안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음식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설탕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뭐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같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설탕만 따로 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피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요 대체당이 더 설탕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더 나쁘냐면 설탕이 나쁜 게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서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뇌를 교란하기 때문에 나쁜 건데 대체당은 칼로리는 더 낮은데 더 달아요. 그러면 우리 뇌를 더 강하게 교란을 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재료 음료 이런 걸 먹느니 차라리 그냥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다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빵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식사용 빵이 있고 디저트용 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식사용 빵은 식빵이나 바게트 빵 이게 식사용 빵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진에 올린 것처럼 샌드위치나 햄버거 이런 걸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율이 비슷해요. 탄수화물 적당히 있고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식사용 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사용 빵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피해 주시면 좋고 근데 여자분들 중에 특히 이런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한 끼 정도는 드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먹고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 만약에 정말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너츠를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밥을 안 드시고 이거를 먹고 이게 한 끼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걸 먹고 대신에 이걸 먹은 만큼 내가 그냥 밥을 아예 안 먹고 내가 한 끼를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간식이다 이런 개념 자체를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고요. 그냥 밀 1, 밀 2, 밀 3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어느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좀 즐기면서 살 빼고 근육 늘리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라는 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방금 하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 사람들이 자꾸 혈당이 올라가는 게 나쁘고 뭐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안 좋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음식을 분해해서 얘를 흡수해서 혈당이 올라가고, 그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을 끌고 들어가서 우리 근육에 보충을 시켜주고, 이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혈당이 올라가는 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근육이 인슐린이랑 반응하는 반응력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그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인슐린이 근육 속에 영양분을 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혈관에 당이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계속 인슐린을 생산을 하는데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더 많이 생산하고 그러면서 몸이 망가져요. 췌장이 망가져요. 그게 당뇨병, 이형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지나치게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되지,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는 그냥 자연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과유불급 처음에 얘기했죠. 과유불급. 뭐든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혈당이 또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피곤하고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는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낮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적당량을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과유불급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거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참고로 올려놓은 건데, 인간은 잡식을 하는 동물이고 화식을 하는 동물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식, 채식주의, 요즘에 유행하는 육식 카니버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는데, 인간은 신체적인 특징이 그냥 잡식 동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빨 구조를 보면 초식 동물들은 앞니로 풀을 뜯고 어금니로 풀을 갈아가지고 섭취를 하게 되고요. 육식 동물들은 송곳니로 사냥을 하고 얘를 찢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앞니도 있고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고 다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잡식을 하는 게 이런 이빨만 봐도 맞고, 장 길이가 아무래도 풀들은 소화 흡수가 힘들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장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소의 경우에는 몸 길이 22배까지 길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반대로 육식 동물들은 고기는 소화 흡수가 빠르면서도 흡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빨리 소화 흡수시킨 다음에 빨리 빼버립니다. 그래서 장 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육식 동물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온 것처럼 고양이는 4-5배 정도 짧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딱 중간 정도입니다. 그 중간에 몇 조각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 위가 2개 있다거나 아니면 따로 그 풀을 소화시키는 다른 장기가 하나 추가적으로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풀을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냥 위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냥 인간은 잡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잡식을 하는 게 오히려 인간한테 장점을 준 게, 생각을 해보시면 동물들 중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사는 동물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몇 가지 음식만을 먹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면 생존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먹는 그런 음식에만 딱 이렇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이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 음식들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골고루 다 먹으면서 그런 장점이 생긴 게 어떤 기후,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고, 이런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동물들 몇 가지를 보면 개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보면 다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잡식을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자꾸 채식이 건강에 좋다, 뭐 육식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정보들을 편향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한국 채식연합에 이거 지금 네이버에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초식동물 장기기가 긴데 인간의 경우에 초식동물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 과학적인 사실마저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고 위의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화식을 하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화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화에 들여야 되는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요. 소화하기가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뇌가 이런 대뇌 피질이라고 그러는데, 대뇌 피질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특성이 발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소화에 드는 에너지 소모를 줄인 다음에 줄인 에너지를 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특성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뭐 요것만은 아니고 뭐 언어의 사용이라든가 도구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뇌를 특별하게 만든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식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화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꾸 뭐 생식하는 게 더 건강에 좋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고. 그래서 탈모기가 암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사실 탈모기는 우리 위에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다 중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탈모기를 많이 먹어서 서로 암이 걸린다 그래도 정말 암이 걸리려면 하루에 한 10kg씩 먹으면 그런 거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자연은 자정작용을 해요. 뭔가 오염이 되면 스스로 정화를 시킵니다. 근데 인간도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치유가 안 되는 거는 뭔가가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인데, 우리가 사실 식재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보다 엄청 현명했었거든요. 그래서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리스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독버섯은 먹지 말라 이런 거 다 리스트를 만들어놨고, 독이 있는데도 우리 몸에 건강해질 수 있는 음식들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경우에 그냥 먹으면 독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삶은 다음에 말려서 먹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다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먹으라고 해놨고, 보고 같은 경우에 보고를 먹으면 독 때문에 죽는데, 야 먹고서 죽었으면 야 이거 먹지 말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독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조상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한 200년 전에 시장에 가서 구할 수 있었던 식재료라고 하면 저는 다 건강에 좋은 식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탄수화물 30%, 채소 30%, 이제 고기 40%이 정도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런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정도로 드시는 게 가장 건강에도 좋으면서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시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근성장을 위한 단백질 섭취가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래. 자기 목표 체중에 1.5배에서 2배 이 정도를 한 다음에 이거를 그램으로 환산해서 그만큼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예를 들면 여자분인데 목표 체중이 55kg인 여자분이 단백질 82.5g을 섭취를 하면 돼요. 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걸 한 건데, 라면 반 개에도 5g의 단백질이 있고요, 새우 100g에 18g, 김치에도 1g 정도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뭐 감자 수제비에도 한 3g, 등뼈 고기에는 20g 정도, 그리고 우거지나 김치에도 약간, 밥에도 100g이면 한 3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삼겹살 조금 많이 먹어도 50g 먹으면 이게 27g 정도 들어있고, 김치도 1g 해서 요거를 이렇게 세 끼를 드셨던 걸로 가정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 81g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필요량의 거의 근사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이 식단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만 식사를 하시면 필요한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고, 마지막으로 술 드시면 술 드시죠. 술 안 드시면 아무래도 좋게 해요. 술 안 드시면 제가 술을 절대 권하는 건 아닌데, 저는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술을 일부러 끊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평생 끊을 거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이걸 현명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운동 배우신 분들은 저는 술도 드셔도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뭐가 있냐? 자, 알코올은 그 자료에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알코올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지만 얘가 지방으로 축적이 되냐?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엠티 칼로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은 열량이 있고 이거를 우리 체내에서는 알코올을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고 안주를 먹으면 그 안주들이 잉여 에너지가 되면서 그 에너지가 저장이 되면서 체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드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술을 마시면 그만큼 탄수화물을 먹었다고 가정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고기랑 채소만 드시고 탄수화물을 가능하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삼겹살 드시면 보통 밥 같이 드시면서 같이 먹고 또 냉면 시켜 먹고 마지막에 볶음밥 해 먹고 그런 거 하시고 오늘 다 마찬가지죠. 막국수라든가 감자 이런 거 밥 같이 그리고 감자탕에도 감자도 들어가 있고 수제비도 들어가 있고 우동살이라든가 면사리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당히 드셔주는 게 오히려 좋은데 내가 술자리다 그러면 저런 것들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걸 사실 실제로 지키고 저는 술을 꽤 자주 먹거든요. 근데 술자리에서 저걸 지키면서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지내고요. 이런 부분이고 제가 술 다 먹고 저는 먹고 싶은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킨이라든가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거 다 먹으면서 체지방을 한 8% 정도 유지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저희 회원님 저한테 PT 받으시는 회원님들 자료를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해놓은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세요. 키가 좀 작으신 여자분 그리고 자료 많이 갖춰주기죠. 저랑 6개월 운동하시면서 20kg 감량하고 체지방만 줄였어요. 체지방만 이렇게 줄이고 근육량은 거의 유지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분이 드신 식단 이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 5개월 가까이 운동하시면서 17kg 정도 빼셨는데 이분은 저랑 5개월 정도 하신 다음에 6주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긴 했는데 보시면 음식 보시면 다 우리 다이어트하면 못 먹게 하는 음식들이잖아요. 이렇게 먹고 17kg 뺐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2개월 동안 8kg 보시면 똑같죠? 다 다이어트하면 못 먹게 하는 음식들 빼신 거고 이분도 2개월 동안 16kg 뺐는데 16kg 빼셨는데 식단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는데 양만 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2.5개월 동안 이런 거는 여자분 이분들을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타이트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일상생활 하면서 조금만 조절하는 그런 걸 배우셔가지고 어쨌든 근육량은 늘리면서 체지방 줄이고 있고 복부지방률, 내장지방 레벨 이분도 약간 비슷하고 이렇게 다들 보시면 골격근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체지방은 줄고 식사하는 거 보시면 다 일반 드시는 거 이런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 자료 보시라고 나왔고 이게 지금 제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컴플렉스가 심해가지고 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사진을 찍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가 지금은 키 176에 한 72kg 정도를 유지하고 근육량은 40kg 정도, 체지방 한 8% 정도를 유지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 52kg 나갔었고요. 그냥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앙상하고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 모습은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남자들이 아무래도 힘이 없고 이러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약간 흑수저 출신이라 집안에 대한 불평, 사회에 대한 불평, 내 현실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엄청 많고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20살 때 제 모습이 싫어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뀌고 싶어서.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들었는데 저는 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보디빌더 같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약간 굳이 예를 들자면 다비드 도각상 그런 비슷한 몸을 만들고 그냥 그걸 유지하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많은 책에서 있었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가면서
저만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 찾아서 아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식단 방법들이 그러면서 제가 찾게 된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저런 방식으로 식사 조절을 하면서 근육량을 20kg 가까이 늘렸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만든 다음에 지금 거의 20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운동을 하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냥 내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몸이 좀 이뻐졌으면 좋겠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몸이 이뻐지는 것도 이뻐지는 거지만 근력도 좋아지고 근지구력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플러스연이 되고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니까 계속 칭찬을 듣게 되고 그 칭찬을 듣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금은 제가 저한테 피팅하는 회원들은 맨날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의 긍정의 화신이고 자신감의 화신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이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너로서 이 목표라는 게 저한테 운동 배우신 분들이 저한테 운동 잘 배우셔가지고 평생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 그 평생 운동을 하시면서 저처럼 좀 더 자신감이 있고 이런 생활에 활력도 생겨서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내가 더 자유롭게 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게 결국에는 행복하게 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가 트레이너로서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운동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제로 세미나를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같은 주제로 반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운동, 이 중요한 운동이라도 좀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 하나는 대부분 닭가슴살 고구 먹고 이런 거 닭보야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적당히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 빼고 몸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단 얘기도 항상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본인이 지금 만족을 못하고 변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행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행동이 안 하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바뀌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너로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다 끝났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사항 있으면은 그걸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혹시? 네, 제가 아까 살 지금 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 들고 근육량이 좀 먹은 것 같아서 아까 그전에 살짝 얘기 드렸지만 식사를 특히 하고 부시적인 식사하고 뭐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짜.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웨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웨이트를 꾸준히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걸 병행하시면 말씀드렸듯이 근육량을 늘리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아마도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하실 가능성이 크니까 그걸 좀 늘릴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끼니 가능하면 단백질을 좀 같이 섭취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는 게 체지방을 줄이는 데 있거든요. 그거 좀 신경 쓰시는 거고 운동에 관련된 건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뒤에 있으니까 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거의 식사 한참 안 하다가 저녁에만 몰아서 먹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식단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차피 내가 양만 적당히 먹으면 사실은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문제는 안 돼요. 근데 하루에 한 끼를 먹을수록 지방이 쌓일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3끼 정도로 드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바쁠 때는 미리 준비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단백질 쉐이크 요즘에 이렇게 편의점에서 많이 팔잖아요. 그냥 이런 걸 하나 먹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정말 바쁘면 아니면 전날 사과 한 반 쪽에 계란 한 2개라도 미리 준비해놨다가 출근하는 길에 그걸 먹어요. 먹으면서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그리고 아까 제가 샌드위치나 햄버거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햄버거도 단품만 드신다 그러면 그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근데 대부분 햄버거 먹고 살이 찌는 거는 햄버거도 그냥 햄버거 아니라 빅맥을 먹어. 이만한 햄버거 먹죠. 그러면서 막 감자튀김에 콜라에 막 밀크쉐이크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실 때는 햄버거 단품 하나 이렇게 미리 사다 놨다가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가지고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방법이고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김밥.
생각해 보시면 외국 애들은 빵이 주식이거든. 그러니까 빵에다가 재료 넣어서 싸먹는 게 샌드위치 햄버거고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니까 쌀에다가 재료 넣어가지고 싸서 먹는 게 김밥이란 거예요. 그래서 김밥 같은 경우도 바쁠 때는 미리 좀 사다놨다가 그런 거 한번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진짜 권하는 거는 이제 약간 그 아시죠 이렇게 요즘에는 밥 얇게 깔고 재료 많이 넣어서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김밥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런 김밥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고 그래서 이게 본인이 한 끼 먹는 게 막 습관이 돼 있고 이러면 그걸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는 않긴 할 텐데 장기적으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도 빼고 근육량 유지하고 하려면 한 최소 3끼는 드시는 게 더 건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좀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과일 조금이랑 계란 한 2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 정말 일하는 중간에 너무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쉐이크 같은 거 좀 사놨다가 그런 거 하나 마시는 것도 방법이 하거든요.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 많이 됐어요.